배터리 3사 주가가 한 달 새 20% 넘게 빠졌는데 왜 이 회사들은 로봇용 배터리 공장을 더 짓고 있을까요? 7월 한 달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4%였습니다. 소재 업체들만 따로 보면 마이너스 29.7%로 더 심하게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투자자는 벌써 떠났을 하락폭입니다. 그런데 정작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O는 지금 신규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봇용 배터리,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주가는 뒷걸음질 치는데 사업은 앞으로 가는 이 엇박자의 이유를 오늘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를 가져가십니다. 첫째, 왜 2차전지 주가가 최근 2달 연속 빠졌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둘째, 배터리 3사가 어떤 새 시장을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셋째, 이 격차가 앞으로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는지 투자자 관점의 체크 포인트를 드립니다. 먼저 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지부터 뜯어보겠습니다. 7월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리튬을 비롯한 원재료, 즉 메탈 가격의 조정입니다. 배터리 소재 가격이 흔들리면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마진 전망부터 흔들립니다. 실제로 한국 소재 업체들의 하락폭이 완제품 배터리 회사들보다 더 컸습니다. 중국 소재 업체들도 같은 기간 마이너스 24%로 비슷하게 흔들렸습니다. 즉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배터리 소재 시장 전체가 겪은 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하락은 회사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원자재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생긴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정은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2차 분기, 즉 올해 하반기부터 양극재 판가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가 인상은 원자재 값이 오른 만큼 소재 회사들이 파는 값도 같이 올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수요가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두는 대형 배터리 장치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사이 ESS가 배터리 회사들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월간 보고서들은 정책 변화와 판가 상승 환경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원자재 때문에 빠진 거라면 원자재가 다시 오를 때는 주가도 같이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배터리 3사는 지금 어디를 보고 투자를 늘리고 있을까요? 올해 열린 인터배터리 2026 전시회에서 3사 모두 로봇용 배터리를 나란히 선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로봇 시장이 배터리 회사들의 다음 격전지로 확정됐다는 신호입니다. 삼성 SDI는 46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규격의 원통형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6파이는 지름이 커진 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배터리 형태입니다. 이 46파이 배터리는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규격의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어서 다음 세대 표준을 두고 경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2차전지 업계의 꿈으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불이 잘 안 붙는 고체 소재를 써서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도 높은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양산 목표 시점은 2027년 하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의 첫 적용 대상으로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왜 하필 로봇일까요? 로봇은 사람처럼 걷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볍고 안전하면서도 오래가는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전기차보다 훨씬 작고 정교한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라 기술력 있는 회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소비가 늘고 전력 소비가 늘면 저장할 배터리, 즉 ESS가 필요해집니다. 동시에 AI 기술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 대수가 늘어날수록 로봇용 배터리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터리 3사는 이번 국면을 전기차 하나에 걸었던 과거와 다르게 에너지 플랫폼 회사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전기차, SS, 로봇 이렇게 3개의 다리로 서는 회사가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진 건 전기차라는 다리 하나가 흔들린 결과이고 나머지 2다리는 오히려 더 굵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산업 전체가 캐즘, 즉 일시적인 수요 정체 구간을 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캐즘을 넘는 전략으로 업계가 꼽는 세 가지 키워드는 내실경영, SS, 그리고 사업 다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다 좋은 이야기 같은데 그럼 왜 주가는 아직 안 오르고 있을까요? 이유는 로봇도 전고체도 아직 매출로 찍히기 전인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의 실적을 먼저 반영하고 미래의 가능성은 그 다음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원자재 조정이라는 오늘의 숫자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만 듣고 무작정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은 아직 2027년이라는 시점이 남아있고 그 사이 계획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로봇 배터리를 사라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을 보는 시야를 넓히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하반기 양극재 판가 인상이 실제 실적 발표에 숫자로 찍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말뿐인 전망이 아니라 다음 분기 실적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둘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실제 공급 계약이 언제 얼마나 체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완성차 업체와의 공급 계약 규모는 뉴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체에 있는 지표입니다. 셋째, SS 관련 매출 비중이 회사 발표 자료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전기차 매출이 주춤한 사이 SS 매출이 그 자리를 메워주는지가 핵심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숫자로 확인되는 것들이라 분위기가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화 이야기를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을 다루면서 당장의 숫자보다 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2차전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주가만 보면 후퇴로 보이지만 3년 뒤에 로봇과 에너지 시장을 놓고 보면 이건 준비 구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늦게 회복될 수 있고 그러면 SS와 로봇만으로는 공백을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로봇, SS 시장까지 먼저 파고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지금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차전지 주가는 원자재 조정 때문에 빠졌고 하반기 판가 인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배터리 3사는 전기차 하나에 걸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로봇과 SS로 다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판가 공급 계약, 매출 비중이라는 세 가지 숫자로 앞으로 확인해 나가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로봇 배터리 경쟁에서 실제로 부품을 공급하는 소재, 부품 회사들을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산업 흐름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무료 뉴스레터 만원 레터를 구독자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다음 주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